불교계 최초로 교육청 승인을 받은 종교 교과서가 나왔습니다. 내년부터 종립학교를 포함한 일반 고등학교에 보급됩니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지난 5월 기념관 내부에서 개신교 종교 행사를 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계종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습니다. 만해 스님의 탄신 146주년을 기념하는 제10회 심우장 만해평화축전이 서울 성북동 심우장에서 만해 사상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미국에서 유일하게 발행되는 불교 잡지 미주 현대불교가 연말 종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디어 환경 변화와 신도 고령화 등에 따른 건데 한국 불교계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BBS가 만난 사람은 사찰 음식의 세계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한식진흥원의 이규민 이사장을 초대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0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불교계 최초로 교육청 승인을 받은 종교 교과서가 나왔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은 어제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와 교법사단 등 모두 12명이 집필진으로 참여한 고등학교 종교교과서 3과 종교의 검인정 최종 합격을 공고했습니다. 그동안 불교계 검인정 종교교과서는 2차례 제작 실패 후 중단됐다가 동국대 윤재용 총장이 회장을 맡은 불교교육연합회가 집필을 주도해 출간을 이뤄냈습니다. 아울러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이 종교교과서는 불교교육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며 교과서 제작 비용을 법인 차원에서 전액 부담하는 등 제작을 전폭 지원했습니다. 조계종 포교부장 정무 스님은 불교계 오랜 수건 사업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학생들이 종교와 삶을 균형 있게 탐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교법사단 양동효 단장은 학교 현장에서 올바른 종교 이해와 인성교육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3과 종교는 내년부터 고등학교 현장에 보급될 예정이며 종립학교뿐 아니라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해 스님의 탄신 146주년을 기념해 스님의 마지막 주석처였던 서울 성북동 심우장에서 제10회 심우장 만해평화 문학축전이 열렸습니다. 만해 스님의 사상과 문학 세계를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모색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권금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북악산 깊은 골짜기에 자리한 2칸짜리 기와집. 만해 한용운 스님이 생애 마지막을 보낸 집 심우장입니다. 참된 마음에 이르는 과정을 소를 찾는 일에 빗대 이름을 지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스님의 민족 사랑과 실천적인 삶이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오는 광복 80주년. 독립을 염원하며 스님이 직접 심었다는 100년 된 향나무 아래서 그 정신을 어떻게 이어갈지 성찰하는 만해평화 문학축전이 열렸습니다. 만해 사상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만해 선사는 이 시대에 우리 민족과 인류가 나가야 할 길을 믿고 계신 것입니다. 만해 스님의 시에서도 드러나는 생명에 대한 평등한 사랑, 차별이나 억압 없는 비폭력 정신을 일상에서도 실천하자는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할 때 만해 선생님 같았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요즘 아닌 우리 후손들이 이 땅을 기리고 선생님의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터가 되면 참. 대립이 아닌 대화를, 적대가 아닌 상생을 선택할 때입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마음으로 평화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합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았지만 아직까지 풀지 못한 아픈 역사를 청산해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제강점기 조선인 136명이 숨진 일본 조세이 해저 탄광 수몰사고 현장에서 최근 희생자 유해로 추정되는 뼈들이 발견되며 국민적 관심과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이 논해졌습니다. 두개골과 뼈는 전부 일본 경찰이 수거해서 DNA 검사도 하고 한다. 그래서 다 나올 겁니다, 이제. 아마 머지않아 햇빛을 보고 또 고향 땅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봅니다. 축전에는 독립운동가로서 조국의 안녕을 치열하게 고민했던 만해 스님의 삶과 그 가족들의 희생을 다룬 뮤지컬 공연, 스님의 문학혼을 잇는 기념시 낭송,
스님의 사상을 현대적으로 계승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학술 세미나 등이 열렸습니다. 결의의 어둠을 밝혔던 스님의 민족 정신과 평화 사상은 현대에도 살아 숨쉬며 실천적 삶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성북동 시무장에서 BBS 뉴스 권금주입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지난 5월 독립기념관 내에서 특정 종교 행사를 진행한 사실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나타내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종교평화위원회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김영석 관장이 서울의 교회 신도들을 독립기념관으로 초대해 예배를 볼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심지어는 유물보관소인 수장고까지 개방하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독립기념관은 외침을 극복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온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를 연구하기 위해 설립한 공공기관으로 국민의 성금과 염원으로 건립된 점을 일깨웠습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이 특정 종교를 편드는 행위는 종교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국민적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며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논란은 이러한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 유일하게 발행되는 불교 잡지가 있습니다. 36년의 역사를 가진 미주현대불교인데요.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고 탈종교, 고령화에 따라 독자가 줄어들면서 재정난을 겪다가 연말에 종간합니다. 정민지 기자입니다. 미주현대불교는 한인 이민사회가 커지고 미국 내 한국 사찰과 불자들이 늘어나던 시기인 1989년에 창간됐습니다. 미 동부 최초의 한국 사찰인 뉴욕 원각사에서 한 달에 한 번 원각 회보를 만들었던 당시 유학생 김영근 대표가 미국 내 불교 소식을 모아 전해주기 위해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에서 많은 스님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주에 있는 스님들이 와서 미국에 이제 불교가 돌아가는 것을 알게 됐죠, 제가. 그런데 언론이 없더라고. 별로 없다시피 해요. 언론이 없으니까 내가 잡지를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했죠. 미국 불교 180년 역사에 한국 불교계는 1960년대부터 등장했으며 사무, 숭산, 법안, 대원, 도안 스님 등 많은 스님들이 건너와 주요 도시에 한국 사찰을 설립하고 전법과 포교에 매진해 왔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 창간한 미주 현대 불교는 미국 내 한국 불교 사찰 100여 곳과 스님들, 신행단체, 활동가들을 찾아 보도하며 한인 불교계의 구심점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스님들을 초청해 순회 법회를 열기도 하고 불교 축제와 학술대회, 남북 교류 행사와 타민족 불교 소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렇지만 2010년대부터 탈종교화가 뚜렷해지고 한인 불자들의 고령화, 인쇄매체 쇠퇴 등이 가속화되며 재정난을 겪어온 미주 현대불교는 올해 36년의 문서 포교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아날로그 시대의 그 종이로 인쇄했던 그런 것은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이제 그런 운영의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소통되는 창구가 많아져 버린 거야. 더불어서 이제 노령화 또 감소화 이런 것 때문에 운영을 그냥 요 몇 년 사이에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연말호를 마지막으로 잡지는 종간하지만 그동안 축적한 기사와 사진 자료 등 미주 한국 불교사의 중요한 기록들은 따로 정리해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불교 서적 가운데 미국 불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좋은 책들을 선별해 번역 출간하는 일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우리 미주 현대불교가 말하자면 미주 한국불교사의 역사입니다. 카테고리를 만들어가지고 정리를 좀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그 사진 같은 것도 많이 있어요. 아주 의미가 있는 그런 것을 잘 스캔을 잘 해가지고. 미주 현대불교의 폐가는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한국 불교계에 많은 시사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서울 조계사가 지난 7월 새로 조성한 칠성각에서 7월 칠석을 맞아 일주일 동안 이어진 특별 기도를 회향했습니다.
조계사는 어제 칠성각에서 부주지 탐보 스님의 집전으로 음력 7월 초하루부터 칠서까지 매일 새벽 진행된 칠성각 소원성취 7일 새벽 특별기도 법회를 진행했습니다. 주지 담화 원병 스님은 기도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 반드시 한 가지는 소멸된다며 7분의 부처님께서 살펴주시는 날이기에 반드시 좋은 날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승현 조계사 신도회장은 칠성각이 들어서면서 도량이 더욱 꽉 찬 느낌이라며 행사를 마련해준 주지 스님과 매일 정성껏 기도를 이끌어준 부주지 스님께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칠성각은 북두칠성의 기운을 받드는 칠성열애를 모신 전각으로 조계사는 지난 7월 칠성각 낙성으로 대웅전과 극락전, 관음전, 범종루 등을 포함해 5가지 주요 전각을 갖추게 됐습니다. 파푸아 뉴기니와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주 연꽃마을 자비원이 시작 5달 만에 첫 결실을 거뒀습니다. 파푸아 뉴기니 농민들이 생산한 커피 원두를 국내에 들여와 카페 체인점을 시작한 건데요. 파푸아 뉴기니 생산 농가를 김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태평양 섬나라 파푸아뉴기니의 최대 커피 생산지 하일랜드주입니다. 남반구에 위치해 우리나라와 계절이 반대인 이곳에서는 봄을 앞두고 커피 수확을 위해 막바지 가지치기 작업이 한창입니다. 미네랄이 풍부한 화산 토양에 해발 1600m가 넘는 고산지대인 이곳은 낮과 밤의 온도차가 심해 다양한 품종의 질 좋은 커피콩이 자라납니다. 특히 햇볕에서 자연바람으로 건조시킨 카이난투 지역 원두는 과일 향의 단맛이 나는 게 특징입니다. Papua New Guinea coffee is the best. All coffee are organic. We don't use fertilizers. Mostly in Obura, Wenenara and Kainantu area. That's the best coffee you can get. 외국 유명 커피 전문 업체도 몇 해 전부터 파푸아뉴기니산 고급 원두 커피 판매를 시작하면서 이 지역에서 생산된 유기농 커피는 최근 애호가들로부터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인수님과 함께 파푸아뉴기니의 인도적 지원에 나선 봉사단장 이재구 대표도 최근 이곳 커피를 수입해 판매하는 카페 체인점을 국내에 열면서 교류 시작 5달여 만에 첫 결실을 맺었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시에 문을 연 카페는 파푸아뉴기니산 커피를 널리 보급해 그 마을에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마음에서 시작됐습니다. 또 기후 위기 해결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텀블러 사용 고객에게는 반값 이상 할인도 해줍니다. 일반적인 플라스틱 용기라든지 일회용 용기 자체가 얼마나 환경적으로 오염이 많습니까? 학교 올 때마다 990원에 횟수 제한 없이 친환경에 도움도 되고 오로지 파푸아뉴기니 원두만 사용합니다. 이렇게 얻은 수익금 일부는 다시 파푸아뉴기니 주민들의 교육과 복지 사업에 쓰여지게 됩니다. 단순한 커피가 아니고 저 멀리 파푸아뉴기니에 있는 어렵고 힘들어하는 어린 학생들,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는 한 잔의 살아있는 커피가 될 겁니다. 함께 하셔서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곳 농민들에게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귀한 생명의 열매인 커피. 자비심으로 처음 시작해 이 작은 커피콩으로 싹틔운 우정이 한국과 파푸아뉴기니 양국 간 경제교류 확대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파푸아뉴기니에서 BBS 뉴스 김민수입니다.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캐데헌을 보면 주인공들이 김밥과 순대를 맛있게 먹는 모습이 나옵니다. K푸드가 또다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이 여세를 몰아 세계 미식 시장에서 새로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한식이 있습니다. 바로 사찰 음식입니다. 오늘 BBS가 만난 사람은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공기관 한식진흥원의 이규민 이사장을 초대해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한식진흥원 이규민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식진흥원 이사장 이규민입니다. 네, 먼저 이 한식진흥원은 어떤 기관이고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한식진흥원은 이제 공공기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2010년도에 설립되었고 네. 이제 15년이 되었죠. 주로 이제 우리 사업이나 정책의 근거는 한식진흥법에 근거하고 있고 네. 어떤 사업을 주로 하냐면 한식진흥, 한식과 한식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것들은 이제 기본이 되는 한식에 대한 연구 개발, 네. 그리고 그 연구 개발한 것들을 인재 양성, 그것들을 그리고 홍보, 한식 홍보,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복합 문화 공간인 한식 그 문화 공간이 있습니다. 네네. 이음이라고 안국동에 있는데 거기서 그런 체험 공간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전 세계 글로벌 소비자들 접점에 있는 그 국내외 한식당들의 그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설립이 됐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한 15년여간 그렇죠. 이 한식진흥원이 노력해서 거둔 대표적인 성과들을 좀 꼽으신다면 어떻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글로벌 한식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만족도 조사하는데 전 세계 그 18개 도시, 주요 도시, 뉴욕, 런던, 파리, 뭐 도쿄 이런 쪽을 대상으로 10,00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예전에는 그다지 높지 않았어요. 한식에 대한 만족도가. 근데 지난해는 90.8, 예. 90.8 그 퍼센트를 만족도를 높였고, 네. 이게 최근 5년간 계속 90점 이상의 높은 그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점수를. 네. 그러니까 한식에 대한 긍정적 벌써 이미지가 이렇게 형성이 됐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고요. 더 이제 나아가서는 우리 한국의 장단극이 문화가 작년 12월, 네. 2024년 12월에 인류가 보존할 가치가 있는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가 됐어요. 거기에 우리가 그 2017년에 네. TF팀을 타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 예. 그걸 노력을 해서 작년에 결실을 맺었죠. 우리 그 사찰 음식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금 등재가 추진이 되고 있죠. 네. 예. 지난 5월에 네. 우리가 이제 그 국가 무형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사찰 음식의 그 어떤 핵심 네. 가치가 이제 그 생명 존중 그리고 절제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서 그런 것이 구현된 우리 한국의 고유 음식 문화로서 인정받아서 이제 국가유산청에 등재가 됐고 더 나아가서 그렇죠. 인류가 보존할 가치가 있는 우리가 정말 그 사찰 음식의 철학과 가치가 전 인류들에게 좀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불교문화사업단하고 조계종에서 그 사찰 음식을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한식, K푸드의 위상은 어떻게 좀 체감이 되세요? 이번에 케이팝 데모헌터스에서 김밥이나 우리가 그렇죠. 라면 뭐 그런 것들 나오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우리 음식, 우리 먹거리에 대한 전체적인 브랜드가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고 전 세계 도시 중에 그 미식으로서의 전쟁터인 곳이 하나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모르세요? 도시 중에 생각해 보세요. 미식의 전쟁터 뉴욕인가요? 정확해요. 뉴욕이에요. 뉴욕인데 뉴욕에는 전 세계 그 국가들의 음식이 와서 거기서 아주 그 미식 애호가들의 전쟁터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미쉐린 가이드 스타 받은 게 12개나 돼요. 그러니까 한식에 대해서 지금 뉴욕에서 가장 핫하게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는 그 분야가 한식이에요. 전 세계 미식가들이 보고 있어요. 미식가들이 보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가장 우수하다는 게 아니고 일식이나 뭐 중식이나 프렌치나 이런 건 궤도에 올라왔는데 이제 한식이 다이나믹하게 계속 그 새로운 트렌드를 내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 사찰 음식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은요.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사찰 음식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데 이사장님 느끼시기에는 현장에서 어떻습니까, 실제로 반응이? 우리가 이제 그 사찰 음식에서 우리가 이제 좀 열심히 그 글로벌하게 활동하시는 분들 초청을 초청 많이 받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정관 스님이세요. 셰프들의 셰프라고 불리시죠. 아주 이품도 훌륭하시고 이제 존경하는 그 스님이신데 이 정관 스님이
해외 나가면 사람들이 막 인사를 해요. 다 알아보시죠. 네. 그게 저는 2017년에 그 넷플릭스의 셰프의 테이블에 나왔어요. 네네. 근데 그 셰프의 테이블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셰프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그러니까 전 세계 그 좀 아주 유니크하고 그 유명한 셰프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네. 그거 하고 나서 우리는 한국에서는 그 관심도 없었어 몰랐어요. 근데 외국에서는 그 반향이 엄청났어요. 예. 그 이후로 사찰 음식에 대한 관심들이 더 커졌어요. 네네. 저는 이제 사찰 음식이 갖고 있는 철학과 가치 그것이 저는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네. 이게 공유됐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10월에 한식 컨퍼런스 행사 열리죠. 네네. 예, 어떤 행사로 마련이 되는 겁니까? 그 컨퍼런스가 우리가 이제 글로벌 전략, 네. 우리 한식 컨퍼런스 이제 글로벌 전략 그리고 한식 발전 방향을 주제로 이제 매년 열리는데요. 올해가 3회예요. 지난해는 이제 3,000가게에서 열렸었는데 네. 작년에 이제 제가 12월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장단거기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것을 우리가 조금 그 차원에서 그 한국의 장문화 그리고 미래 인재 양성, 네. 글로벌 한식 비즈니스 요 주제로 논의했어요. 요게 왜 중요하냐면 그 전 세계 그 인플루언서들을 좀 초대를 해요. 유명 셰프들을 그 자리 기자분들이나 네네. 그래서 한식을 좀 접하고 하는 그런 자리.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국내에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외국인들이 좀 이쪽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들 네. 봤을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를 이제 좀 논의하는 자리이고 그 행사는 이제 유튜브 이제 스트리밍으로도 이렇게 방송이 돼서 네. 좀 참여를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한식의 세계화를 위한 어떤 전략을 짜고 지원을 하고 이끌어 가시는 입장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한식의 글로벌 미식 브랜드화. 그러니까 한식하면 거기 맛있어. 네. 한식은 신뢰할 수 있어. 뭐 이런 제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제가 만약 모르는 브랜드의 벨기에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맥주 부심이 있어요. 네. 이게 벨기에에서 왔어 그럼 저는 신뢰를 해요. 벨기에 사람들의 그 맥주 워낙 유명하니까 치즈 하면 뭐 프랑스나 스위스 치즈. 한식 하면 건강해. 그리고 맛있어. 그리고 그 장문화 장으로 해서 그런 한식은 믿고 신뢰할 만해요. 그런 것들이 저는 어느 정도의 위상이 좀 갈 수 있는 그런 좀 토대. 그러니까 네. 한식이 이제 글로벌 미식으로서 딱 자리매김하는 그런 노력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예, 그런 노력을 알겠습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도 많은 활동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식진흥원 이규민 이사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8월 30일) 토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